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1회 전기기사에 출제됐던 자기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회 전기기사입니다. 자기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는 게 1번 문제로 나와 있는데 볼게요. 보기 1번은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RM, 뮤, S분의 L,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얘기고 2번, 자기회로의 기자력은 자기저항과 자속의 곱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자력이라 하면 F는 NI라고 해서 권선수하고 전류의 곱으로만 알고 암페어 턴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전기회로에서 R은 I분의 기전력 E가 되죠. 그럼 자기저항 RM이라고 하는 건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F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돌려볼게요. F는 RM 곱하기 뭐라고 써도 된다? 파이로 써도 된다. 그러니 권선수하고 전류를 곱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자기저항과 자속을 곱한 것도 기자력이 될 수 있다죠. 결국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2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면적이 S, 금속판 두 매를 간격이 D가 되게 공기 중에 나란히 놓았을 때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해라. C라고 하는 용량인데 D분의 얼마예요? 입실론 제로 S. 알파벳으로 외워도 된다 그랬죠? C, D, E, S. 이렇게. 답은 1번. 3번 문항. 매질 1은 나일론, 비유전율이 입실론 4.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계면 조건을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경계면과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나타내서 입사각이 세타 1, 그리고 굴절각이 세타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매질 1과 매질 2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비유전율이 4인 경계면이 1이고 비유전율이 1인 공기 중이니까 진공상태, 전속밀도 D가 경계면에서 각각 세타 1, 2의 각을 이룰 때 세타 2가 30도라고 한다면 세타 1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죠. 뭐 경계면 조건에서 각도 물어보면 요거죠.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값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의 값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할 건데요. 이렇게 곱할게요. 탄젠트 세타 2라는 자리에다가 30도를 미리 대입을 하고 입실론 2 자리에다가는 진공일 때 비유전율 1값, 나일론일 때 비유전율 4값을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탄젠트 30도가 되는데 탄젠트 30도면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게 탄젠트 세타 1과 같으니 세타 1이라는 녀석을 구하려면 아크 탄젠트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 얼마? 루트 3분의 4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계적인 변형력을 가할 때, 결정체 표면의 전이차. 기계적인 변형력, 예를 들면 프레스로 찍어내는 압력. 뭐예요? 압전 효과가 되는 거죠. 답 3번이 되네요. 뭐 이런 건 쉽네요. 5번. 오메 법칙을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거 전류 밀도 얘기하는 거죠. I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볼 건데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소문자 I로 많이 써요. 그래서 면적분의 전류다. 그래야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면적 S분의 I가 R분의 V다. 결국 R 곱하기 S분의 V가 될 거고 R이라는 저항은 고유 저항을 이용한 로우 S분의 L이라는 식, 그리고 면적 S분의 V가 되면 로우 L분의 V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다. 그러면 요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는 요걸 뭐라고 써도 되죠? 그쵸? 전개 2. 왜? V는 2R, 2L이니까 L분의 V 하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도 돼요. 뭐가 나왔을까요? 1번에 보면 로우분의 1 곱하기 2 나와 있죠? 1번 정답이 되네요.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시죠. 6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0.2 마이크로페럿의 평행판이에요. 평행관이 아니고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전극간에 그 간격의 절반 두께의 유리판을 넣었다면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런 개념이에요. 공기 콘덴서가 전체가 되어 있었어요. 공기 콘덴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요 판 면적의 절반만큼, 그러니까 절반이면은 2분의 D가 되겠죠? 여기도 당연히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D가 될 거고 이 절반만큼 유리판을 삽입을 한 거야. 그럼 여기는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만 있을 거고 여긴 비유전율 얼마짜리인 유리판이다 이런 걸 쓸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콘덴서를 나누면 직렬로 나누는 거예요? 병렬이에요? 그쵸? 직렬이에요. 그럼 합성 정전 용량 공식은 기억하세요? 모르면 그냥 하나씩 다 해보면 돼. 합분에 곱해서. 네, 외우고 계신 분들은 D2 입실론 1, D1의 입실론 2 분의 1, 2, S 이렇게 쓰는 게 직렬일 때 합성 용량이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절반만큼 공기를 채웠다. 공기가 아니라 다른 걸 채웠다라고 한다면 간격이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2분의 D 입실론 1은 제로로만 쓰고요. 얘는 2분의 D, 2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가 되겠죠. 여기는 공기니까 제로만 될 거고 2는 유리니까 제로에 S가 될 거고 면적 S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제로, 제로, 제로는 약분하고 분모 분자의 2라는 수치를 곱하게 되면 D 더하기 D의 입실론 S분의 2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S가 되더라. 결국 이걸로 묶죠. D분의 입실론 제로 S, D분의 입실론 제로 S. D분의 입실론 제로 S는 그쵸. 공기 콘덴서 용량 C0가 될 거고 그럼 1 더하기 입실론 S분의 2 입실론 S가 이미 이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던 쌤들 외우고 계실 수도 있어. 일반 공기 콘덴서의 절반만큼 다른 매질을 채웠을 때의 용량인데 이번 문제는 0.2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콘덴서가 있으니까 요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0.2 마이크로페럿이라는 얘기가 되고 비유전율이 얼마짜리인 거야? 10인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1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0.36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어려운 건 아니고 책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숫자는 바뀌었어요. 숫자는. 책에는 아마 1 마이크로페럿에다가 비유전율이 3이었나? 2였나? 2였던 것 같은데 2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7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인 무한장 평행도체. 이 그림이요 덜 나왔어요. 무한장 평행도체면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런 거죠. 왕복. 그죠? 왕복도체의 중심간 거리가 D. 여기 반경을 A. 플러스 로엘 마이너스 로엘. 일부러 앞에만 그려준 거예요. 헷갈리라고. 대신 말은 다 해주니까. 반지름 A인 무한장 평행도체 AB가 간격 D로 놓여있고 단위 길이당 각각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AB 도체 간의 전이차를 구해라. 자, 원래는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전개를 구해서 적분을 통해서 전위를 구하는데 전개를 구할 때 임의의 지점에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뭐 전체가 D면 여기를 X라고 잡았을 때 남은 거리는 D-X. 뭐 그래서 여기에 뭐 전개를 구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순서가. 왜? 무한장 직선도체의 전개면 공식이 얼마여야 돼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로우 L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되 떨어진 거리가 여기에서의 전개를 구한다고 하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L 쓰고 여기 X라고 하는 거랑 D-X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면 반발력, 마이너스면 흡입력 두 개가 더해지겠네. 그거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전개 2의 DR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구간도 달라지겠죠? 뭐 D-A에서 D까지 뭐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건 현명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쌤들은 이미 평행 왕복도체를 알게 되면 정전 용량을 안다고. 얼마라는 거? ln A분의 B분의 파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울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Q라고 하는 녀석은요. CV다. 그렇다면 V라고 하는 전위는 C분의 뭐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Q로도 가능하다. 그럼 C라고 하는 자리를 ln A분의 B분의 파이 입실론이라고 쓰고 얘는 선이니까 Q는 로우 L 곱하기 L이 되죠. 물론 얘가 페러퍼미터가 아니라 페럿이면 L이 들어갈 거고 L 약분 되겠네요. 그럼 뭐가 나와요? 파이 입실론분의 로우 L ln A분의 B라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몇 번인 거야? 1번이 정답이 되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두 가지로 다 알려드렸어요. 적분을 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법도 보여드렸는데 그럴 때 쌤들이 선택했던 편법을 이용하시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아니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아예 저는 이거 외워버리라 했었잖아요. 2자 들어가는 거랑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편했죠.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은 반지름이 A, B인 두 개의 구형상 도체 전극이 도전율 K인 매질 속에서 중심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양 전극 간의 저항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책에서 많이 했던 거죠. 구예요, 구. 이거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가 있는데 하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A. 또 다른 하나는 반지름이 B. 중심 간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R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저항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구도체가 존재할 때 어떻게 저항을 구해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도체를 주거나 용량을 주게 되면 용량부터 생각하자 그랬잖아. C1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4파이 입실론 A라고 쓰고요. 얘 C2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4파이 입실론 B 구도체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 용량이었잖아. 근데 C를 이렇게 알게 되면 R을 구할 수 있어요. 왜였죠? R 곱하기 C는 입실론 곱하기 누구랑? 로우가 되더라 라는 것 때문에 R1이라는 저항은 C분의 입실론 로우하면 4파이 입실론 A분의 입실론 로우가 돼서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될 거고 R2라고 하는 것도 4파이 입실론 B분의 입실론 로우에서 두 개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두 개 아무 얘기 없으니까 직렬 기준으로 합성하면 4파이분의 로우는 묶어버리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정의가 가능하다. 자, 근데 보기에는요, 로우가 없어요. 그럼 또 써야죠. 로우의 역수인 누구? K. 그래서 로우 대신에 누굴 넣어도 돼요. K분의 1, 둘이 역수 관계니까. 그럼 최종적인 모양은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4파이 K분의 1, 여기다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에서 처리할 거고 9번. 300회를 감은 코일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의 기자력을 구해라. 300회를 감은 코일에 3A의 전류가 흐를 때 F라는 기자력은 그죠? NI 그냥 900A 턴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 10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m인 정사각형 꼭지점 4개에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이것도 책에 똑같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존재하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m. 루트 2m. 4개의 꼭지점에 전하가 존재합니다. 얼마의 전하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쿨롱의 전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심점 누굴 구해라? 전위. 자, 제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중심점 전개면 무조건 0이었어요. 자, 중심점이니까 꼭지점을 연결을 시켜서 여기죠, 여기.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면 1대1대 루트 2여서 여기 대각선은 얼마?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에 1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쿨롱의 전하가 1m 떨어진 곳에서 전이 하나가 나오죠. 그걸 V1이라고 할 건데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이 1이고 Q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몇 볼트가 떨어진다? 9볼트. 이런 전이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3개, 4개. 그래서 최종 V는 4배의 곱하기 9다. 얼마? 36볼트.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36볼트.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앞쪽에다 풀어야겠네요. 11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1번은 면전화 밀도가 로우에 쓰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넓은. 자,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면전화 밀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 로우S로 되어 있는 무한히 넓은 도체판, 무한도체예요. 무한도체판. 무한평판이 나오면 자, 이거였잖아. 원래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EDS 한 게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이게 전개를 구하는 요령이었고 기본식 ES는 입실론 제로분의 Q니까 모든 도체의 전개의 기본 형태는 면적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Q를 곱하는 건데 자, 이런 무한도체판 같은 경우는 면전화 밀도가 있으니까 Q 대신에 누구? 그렇지, 로S 곱하기 S 쓰면 되죠? 왜? 면전화 밀도가 뭐랑 같았어요? S분의 Q. 그걸 쓴 거야. 그럼 SS 없어지니까 얼마만 나와야 해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만 나오지만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죠? 한쪽 면이 기준이에요. 이건 양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분의 1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전개의 모양이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가 된다. 이건 판 혹은 면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 거고 2가 없어지는 것도 있었죠. 극성이 서로 다른 평면 사이 이렇게 나왔을 때 면, 평면 사이, 내부 이렇게 나왔을 땐 2가 없고 판 그냥 면으로 나오면 2가 붙고 답이 그래서 오타긴 한데 2번이죠. 2번이에요. 오타가 조금 있었네요. 12번 문제. 길이가 1cm, 지름이 5mm. 길이를 1cm, 뭐라고? 지름이 얼마? 5mm. 이거 미리 바꿀까요? 우리는 지름 안 써요. 반경은 그럼 무조건 얼마야? 2.5mm. 아예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A의 전류가 흘러갔을 때 전자가 동선을 흐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몇 초냐? 시간? 이거 뭐 이상하네. I가 전류의 정의식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Q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우린 뭘 써요? 이동한 전자의 개수하고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기량을 써도 돼. 얼마였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은 I분의 N 곱하기 2니까 I는 1A에서 신경 쓰지 말자. 그럼 N이라고 하는 개수하고 전자만 알면 되는데 N이라는 개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얼마로? 1 곱하기 10의 얼마야? 28승. 근데 단위 좀 볼게요. 개, 퍼, 세제곱미터. 이거는요. 최적당 개수를 준 거야. 일단 잠깐만. 최적당 개수를 줬고 2라고 하는 건 얼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야 되는데 최적당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만들려면 이 최적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최적이라는 걸 없애려면 똑같이 이어서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해 가는데 누구를 곱해줄까? 최적을 곱해줘야만 이게 없어지지. 그럼 최적을 곱하려고 했는데 도체가 뭘로 나왔나 볼까? 길이가 1cm, 지름이 5mm인 동선. 자, 예를 들면 이런 동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몇 cm고 1cm가 되는 거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고? 2.5mm가 되는 거죠. 그럼 얘 최적은 어떻게 구해요? 뚜껑의 넓이가 먼저 필요하죠.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에 해당하는 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거기에 전체 길이를 곱하면 최적인데 1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까지 곱해지. 여기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야. 최적이라는 세제곱미터를 없애주려고 도체의 최적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 314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314라고 하는 거. 요것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독특하게 좋습니다. 13번. 13번 문제는 평행 평판 공기 콘덴서의 양극판에 플러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 두 전극 사이의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에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줬는데 우리 쌤들 기억나십니까? 분극의 세기라는 것 정의할 때요. 평행판 콘덴서가 존재하고 있으면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속박되어 있는 전하들의 위치가 변한다. 그게 분극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변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었죠. 근데 판 사이의 전개가 얼마였어? 판 사이 아까도 했는데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가 되는데 판 사이 전개 분극의 세기를 구할 땐 여기다 누구 하나 붙여준다고? 분극 전하 밀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로우 P를 붙여주기로 했죠. 요거겠지 요거 계산해 보는 게 어디 있나? 4번이네요. 저희가 로우 S, 로우 P로 쓴 걸 책에서는 시그마, 시그마 다시로 쓰라고 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빼기 시그마 다시 같은 개념이죠. 14번. 자개와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I의 전류를 흘렸을 때 F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속도 v/s의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의 기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가지고 힘 만들면 그쵸. IBL의 얼마라고요?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 이렇게 나왔던 건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기전력 2를 만들면 BLV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요 F에다가 누굴 나누고 I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I를 나누니까 BL 사인 세타만 남거든요. 그럼 BL 사인 세타만 되고 곱하기 누구만 해줘도 속도만 해도 유기기전력이 되죠. 그래서 2는
BLV에 사인 세타로도 정의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I분의 FV로도 정의할 수 있다. 그거 물어본 거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5번. 구리로 만든 지름이 20cm짜리인 반구. 이거 15번은요, 좀 앞쪽에다 풀게요. 여기 좁겠어요. 좁을 것 같아서 앞쪽에다 아예 풀다가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구리로 만든 20cm의 반구가 있습니다. 지름이 20cm짜리인 반구도체가 있대요. 이게 구예요, 쌤. 그냥 원형 반이 아니라. 근데 여기 길이가 몇 cm라고? 20cm짜리. 원래 반구니까 이렇게 더 있었겠죠? 거기에 물을 채워, 그리고 지름이 10cm인 구를 띄운다. 구를 띄웠어요. 여기 구를 이렇게 띄운 거야. 근데 여기는 또 몇 cm가 되는 거예요? 10cm가 된대요. 이때 두 개의 구가 동심구래요. 그 중심이 같대.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같다고 보셔야 돼. 여기 중심, 요거 반지름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죠. 두 구 사이의 저항은 얼마냐? 물의 도전율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고 물은 충만되어 있다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노란색 지름이 10cm인 구가 있으니까 걔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은 몇 cm가 되고 5cm가 되고요. 여기 노란색 요거는 지름이 20cm인 반구니까 반지름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돼야 돼? 10cm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다 반경이니까 5cm하고 10cm를 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쌤이잖아.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을 구할 때 얘가 전체 9였다고 하자. 동심 9였다고 쳐. 동심 9 용량은 외우고 있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또는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B 또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B-A분의 A 곱하기 B 패럿이다. 동심구권은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많이 외웠던 거니까 이 중에 나는 얘를 택이랄 거예요. 요걸 컨택을 해서 지금 나온 건 동심구가 아니라 동심반구예요. 반구.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면 동심반구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저항값 구하라고 했네. 그럼 저항값 구하려면요, 쌤 있잖아. R 곱하기 C 값이 입실론 로우라는 걸 알기 때문에 C만 구할 수 있는 도체면 모두 저항을 구할 때 R은 C분의 입실론 로우로 하자고 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R이라는 저항을 구할 건데요. 동심 반구 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 곱한다고? 2분의 1. 그럼 2하고 4 약분돼가지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얼마면 돼? 2파 입실론 제로가 될 거고 위에는 1분의 입실론 제로 로우라고 쓰면 얘하고 얘는 약분. 최종적인 모양이 2파이분의 로우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자고 2 곱하기 파이 알 거고요. 로우가 얼마로 나왔나 볼까? 로우를 안 줬네요. 도전율 10의 마이너스 3승을 줘버렸네. 그럼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2파이 로우로 쓰지 말고 한 번 더 바꿀게요. 역수죠? 로우하고 2파이 K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해라. 이제 대입하는 것만 남았어요. 2파이 K라고 하는 도전율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A는 몇 cm? A가 짧은 거, B가 긴 거니까 5cm, 0.5, 0.05 분의 1 빼기 10cm, 0.1 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겠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15901번이 돼요. 좀 독특한 도체를 줬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계산은 쉬워요. 계산은 쉽고 한 번만 잘 받았어도 해볼만 했겠죠. 17번째 문제 넘어가실게요. 16번째 죄송합니다. 16번을 안 했네. 16번.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고 직류전압을 인가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2번 합성 정전 용량은 콘덴서 정전 용량의 합과 같다. 무슨 접속이라고 나와있죠? 직렬이거든요. 쌤, 우리가 아는 거 일단 써볼까? 직렬이면 Q가 어때야 돼? 그치? 일정이어야 돼. 합성 용량은 어떻게 돼요? 기본식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 되는데 만약 정전 용량이 2개면 2개 합한 것분에 2개를 곱한 게 되고 크기가 같을 경우라면 N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던 거 맞아요? 그럼 이제 분배 전기량 이런 거 구할 게 아니라 분배 전압 V1을 구하게 되면
C1 플러스 C2분의, 그쵸, 남의 것 2V로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직렬의 성질이니까 이거 가지고 보는데 2번에 봐보세요. 합성 용량은 각 콘덴서의 합과 같다? 아니죠. 합분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잘못된 거네. 2번.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문제는요. 전개가 E, 자개가 H인 전자계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단위 시간에 전파될 때 면적당 전력 밀도. 아이고, 좀 독특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와트 퍼 제곱미터. 근데 이게 뭐예요? 포인팅 벡터잖아. P'라고 하는 포인팅 벡터는 면적분의 전력이 돼서 얼마라 그랬어? EH. 이거 찾는 거죠. 그래서 EH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죠. 포인팅 벡터 단위를 먼저 준 거예요. 18번째,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를 뮤라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회로의 일부의 미소 공극을 만들면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에 하나 공극이 생기기 전에 자기 저항부터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여야 돼?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이게 처음에 자기 저항이 되는 거고요. 공극이 생겼을 때의 자기 저항을 R이라고 하면 공극이 생기기 전 거에다가 공극 부분 거를 합산해야 되잖아요. 공극이 생기기 전 부분은 얼마? 위에서 만들듯이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이고 공극 부분은 어떻게 돼? 뮤제로만 쓰는 거지. 공기니까. 길이는 공극 길이 뭐 LG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통분시키면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플러스 뮤S의 LG. 이게 나중 저항이죠. 그래서 공극이 생기기 전에 몇 배가 됐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몇 배냐 이것분의 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RM분의 R이다라고 쓰면 RM의 모양이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R의 모양은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플러스의 뮤S LG.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되고 L분의 L이니까 L분의 L 플러스 뮤S LG인데 그건 약분해서 1이라고 써도 되죠. 1 플러스 L분의 뮤S LG배가 될 거다라는 게 정답이어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이 모양이 그냥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많이 했지만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하더라도 동일한 뮤제로를 곱하더라도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 1 플러스 뮤제로의 L분의 뮤제로 뮤S는 그냥 뮤로 LG배다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책에서 엄청나게 했었던 거고 책에서 했던 걸 기억하셨다면 다 맞췄을 거예요. 19번 일반적인 전자계에서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거 1번 맥스웰 1방정식이고 2번이 2방정식이죠. 다이버전스 로우이라는 것도 맥스웰 방정식이고 근데 4번에 보면 또 나왔네. 나블라도트 B의 얼마예요? 0이죠. 0. 연속성 답 4번. 20번 폐회로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유도기전력에 대한 거니까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누굴 쓰거나 d파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를 쓰는 거죠. 그래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유도기전력은 권선수의 제곱이 아니라 권선수에 비례한다. 2번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3번 자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해서 유도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거 맞네요. 4번 전개가 일정한 공간에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기전력이. 자개가 있는 공간에서 유기기전력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답은 3번이 돼야지. 답은 3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7년에 봤던 1회 전기기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전기기사 치고는 조금 무난한 편이네요. 뭐 좀 독특하게 준 것들이 있기는 하나 못 풀 정도로 어렵게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